수업 미적분학 이제 종강할 때가 돼서 제가 공지 몇 가지 하고 수업 마무리하고 이번 학기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선은 이번 학기도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이 됨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기초미적분학 같은 경우에는 교양 수학 중에서 중요하면서도 그래도 많이 어렵지는 않은 축에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 수업 이후에 연결해서 뭔가를 또 수강하고 싶다면 대학 수학을 듣거나 아니면 미적분학이라는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또는 그 이후에는 이제 선형대 수학이라는 과목도 있고 여러 가지 과목이 있으니까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초미적분학은 말 그대로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 수업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저번 학기까지는 총 시수가 45차시까지, 그러니까 15주를 기준으로 해서 매주 3시간씩 수업하는 걸로 해서 45차시까지 수업을 하고 마무리했는데, 이번에는 변동사항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대로 지금 조금 진도를 더 못 나가는 상황인데,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시험 범위가 줄어드니까. 어쨌든 45차시까지 수업을 했어야 됐는데 학교에서 마지막 주에는 수업을 아예 없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시험 보는 주에는 수업이 아예 없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시험 주간에도 2시간 수업이 있었죠. 그리고 1시간은 시험으로 대체가 됐었는데, 이번 기말고사 때는 시험 주간에는 수업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수업이 없고 종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만 수업이 있는 거고,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시험을 보게 되면 그때는 수업을 안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42차시까지, 그러니까 42차시까지 수업이 이제 올라간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그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42차시까지만 수강 완료가 되면 되고, 그 다음에 43, 44, 45차시, 즉 15주차에 해당하는 수업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수업 대신에 여러분이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말고사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일정하고 시험 범위는 제가 추후에 공지를 할게요. 가까운 시일 내에 공지를 할 거고, 그리고 중간고사랑 마찬가지로 비대면 시험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과제 대체 형태로 할 거고, 주의사항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 엄수,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학생, 다른 학우분 것을 카피하면은 제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카피한 흔적이 있으면은 빵점 처리, 0점 처리 될 거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제 총 4번의 과제랑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죠. 기말고사까지 하면. 그래서 그 총합에 대해서 성적을 다시 한번 올려줄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기말고사도 보고 나서 시험지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시험지를 좀 봐야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중간고사 때는 그 엑셀 성적을 정리하는 중에 오류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모든 성적, 혹시라도 내 성적이 잘못됐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기말고사까지 한 모든 성적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고, 공지사항에 올릴 테니까 제가 또 오픈 채팅에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한 학기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42차시로 수업이 줄어드는 바람에 제가 계획했던 나머지 수업들을 다 마저 하지는 못해서 지금 우리 나머지 2시간이 남아있죠. 지금 제가 이 말하는 시점으로 해서 지금 2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2시간은 4.3절하고 4.4절 수업으로 해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순서는 4.4절 먼저 하고 4.3절로 넘어가서, 그리고 시험 범위는 그래서 4.4까지 배운 데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확한 범위는 제가 공지를 할 거니까 그거 참고해서 시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4.4절부터 수업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 하고 수업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이 지금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는 사항을 마지막 차시에 얘기를 하려다가 마지막 차시를 또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중간에
먼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그다음 다음 시간 하면 끝나고 이제 여러분은 수업은 이제 더 이상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메일 주시고요.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온라인 수업이지만 열심히 하셨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가능하면 대면 수업으로 만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라도 또 온라인 수업이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하고 같이 맞춰가면서 수업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시험까지 잘 마무리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수업을 다 했었는데 편집 프로그램이 갑자기 작동을 잘 안 해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오픈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는데 오늘 수업이 조금 늦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대로 4.4절 얘기하고 4.3절을 끝으로 해서 이번 학기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4.4절의 부정적분 indefinite integral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 앞절에서 4.2절에서 이제 정적분이 무엇이다,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제가 끝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적분 정의를 보면 극한과 그 다음에 시그마 기호가 있는 그 복잡한 계산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과연 매번 해야 되는가? 적분이라는 것을 계산할 때 매번 그렇게 어려운 계산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그래서 뒤에서 아주 좋은 그런 이론을 소개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일단 부정적분이 뭔지 먼저 볼게요. 자, 부정적분의 정의부터 보시면 앞에서 소개한 인테그랄, 그 다음에 fx dx는 라지 fx다. 그리고 f'이 스몰 f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값을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f의 부정적분. 자,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는 정적분을 다뤘었는데 정적분은 구간이 있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f라고 하는 함수 아래의 면적이다 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기호를 보면 그런 범위가 없고 단지 인테그랄이라는 기호가 있고 다음에 f의 dx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호의 약속인데 이것이 만약에 라지 f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이 부정적분의 결과물은 이 결과물의 도함수를 찾았을 때 이 안에 있는 이 함수의 값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이 옆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를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것의 값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거꾸로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 네모를 어떻게 도함수를 찾았을 때 얘가 되느냐 거꾸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누구죠? 누구를 도함수를 찾아야 코사인이 되는가? 쉽게 얘기해서 네모를 미분하면 그것이 코사인이다 라고 하려면 그쵸, 사인 x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의 값을 우리가 이 코사인의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정적분을 계산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범위가 없는 형태의 이런 값을 계산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것은 자, 여기 지금 정의에 의하면 라지 f의 도함수가 스몰 f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예제에서는 스몰 f에 해당하는 게 코사인 x예요. 그죠? 코사인 x. 그 다음에 라지 f에 해당하는 게 사인 x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라지 f'을 했더니 스몰 f가 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썼는데 그렇다면 사인 x가 아니라 만약에 사인 x 플러스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라지 f를. 그러면 이 라지 f의 도함수는 뭐가 되죠? 사인의 도함수 코사인. 그 다음에 1의 도함수 제로. 그래서 그냥 코사인이 되는 거죠. 즉 여기에 어떤 숫자가 오더라도 결과적으로 라지 fx의 도함수는 스몰 fx 코사인이 되는데 코사인이 되는 라지 f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사인 x 플러스 어떤 상수의 형태가 될 테니까.
1이어도 되고 100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이어도 되고 그죠? 상수가 뒤에 더해지면 라지 F가 어떤 것이든 이것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어떤 상수, 즉 C는 상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분을 구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와 같이 거꾸로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서 여러분이 안 했던 부분은 사실 우리가 기초미적분학에선 이렇게 역함수에 관련된 건 안 했어요. 뭐 중간에 언급을 한 적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는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고 위에 있는 것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C가 지금 어떤 상수, 임의의 상수라고 했을 때 CF의 부정적분은 C 곱하기 F의 부정적분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즉 상수는 적분 기호 안에 또는 밖에서 계산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뜻이겠죠. C라고 하는 건 상수. 두 번째 얘기는 F와 G의 합에 대한 인테그랄, 적분인데 그것은 각각의 적분과 같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K가 어떤 상수라고 했을 때 K에 대한 적분은 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에 대한 도함수를 찾았을 때 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KX, 우리 KX에 대한 도함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변수가 X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쓰기로도 했었죠? 그래서 D, DX X에 대한 변화율 이와 같이 쓰면 K가 되겠네요. 상수 K X의 도함수는 1이니까 그래서 K가 되고 C라는 것은 임의의 상수예요. 그래서 N이 컨스턴트라고 하면 C의 도함수도 역시 0이 되니까 K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자 인테그랄 KDX를 구해라 그러면은 K 곱하기 X 이것도 맞는 말이죠. 성립하니까 KX의 도함수가 K니까 맞아요. 그런데 더 일반화해서 일반적으로 표현하려면 거기에다가 상수 C까지 하면 어떠한 이런 형태든 다 만족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일반화한 해를 구해주는 게 맞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K 곱하기 X만 써주면 이건 특수해. 딱 하나의 해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고 C까지 써주면 C에 어떤 수가 오더라도 뭐 100이든 1000이든 뭐 1이든 어떤 수가 오더라도 이 적분값은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일반해를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C라고 하는 것을 붙여주자라는 거고 이 C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적분상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부정적분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그냥 여기까지만 찾고 끝나는 경우 그래서 더하기 C까지 반드시 붙여주셔야 일반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보면 X의 N제곱에 대한 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도함수는 이것이다. 자, 거꾸로 생각하라고 했죠. 어떤 것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하면 X의 N제곱이 될 것인가? 자,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X의 N제곱에 대한 도함수는 그럼 무엇이었던가 생각해보면 자, N은 앞으로 떨어지고 X의 하나 뺀 것이 차수로 올라갔었죠. 자, 요 계산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결과물을 먼저 보고 생각해보면 이것에 대한 도함수가 얘가 되는지 봅시다. 자, x의 n 더하기 1제곱 그 다음에 n 더하기 1분의 1은 어쨌든 숫자일 거예요. n이 자연수든 실수든 숫자죠. n 더하기 1분의 1 그래서 n 더하기 1분의 1은 상수니까 그냥 곱해주기만 할 거고 x의 n 더하기 1제곱에 대한 도함수 한번 찾아보면 자, 이거 어떻게 됐나요? 여기 있는 게 내려오고 x의 n 더하기 1에서 하나 뺀 것이 차수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옆에 C는 미분하면 0이니까 도함수가 0이죠. 상수의 도함수는 0이다 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 값이 남는데 약분하면 x의 n제곱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만큼이 남는구나. 그래서 원시함수가 x의 n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옆에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고 해놓은 것은 왜 그렇죠? 그쵸? 결과적으로 여기 옆에 보시면 n 더하기 1이 분모에 있으니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n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가정을 붙인 거예요. 그럴 때에만 우리 이 식을 부정적분의 값을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자라는 거고, 자, 그 다음 식 보시면 sin x. 자, 무엇에 대한 도함수가 사인이 되나? 자, 사인의 도함수는 코사인, 코사인의 도함수는 사인.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우리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코사인에 대한 도함수가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가 지금 여기에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지 맞아 떨어질까요?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미리 곱해 놓으면 되죠. 그래서 코사인에 대한 도함수가 마이너스 사인인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연산하면 플러스 사인이 되면서 이만큼이 된다. 그 다음에 적분상수 붙인다. 이런 연산인 거고, 코사인에 대한 적분은 그죠? 사인의 미분이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바로 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의 도함수가 시컨트 제곱인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시컨트 제곱에 대한 도함수는 탄젠트 더하기 상수다. 이렇게 보면 되고, 코탄젠트에 대한 도함수가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것에 대한 도함수가 이 녀석이 되는 거 맞죠? 다시 코탄젠트에 대한 도함수가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도함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코탄젠트, 그 다음에 더하기 c, 상수는 도함수가 0. 그래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컨트의 도함수가 시컨트 탄젠트, 그 다음에 코시컨트의 도함수가 코시컨트 코탄젠트,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앞에 이미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 미리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상수까지 더해주면 된다. 이게 이제 부정적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 정도는 그냥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어려운 계산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의 요지는 뭐냐면 부정적분이 나왔을 때 일단 이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적분의 정의가 이거니까. 그래서 라지 f의 도함수가 이것이다. 즉, 이 인테그랄 기호 안에 있는 이 함수가 과연 어떤 녀석을 미분했을 때 나오는 것인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제를 조금 더 풀어봅시다. 자, 인테그랄 10x의 4제곱 마이너스 2 시컨트 제곱 x dx. 자, 부정적분이죠.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연습한 대로 부정적분 계산할 거고, 우리 성질 중에서 보면 자, 여기 두 번째 식을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원시 함수가 f랑 g가 더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각각의 적분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거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분리를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렇게 분리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 다음에 부호 플러스 붙이고 여기 마이너스 2 시컨트 제곱 x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각각의 부정적분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여기서도 자,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 마이너스 2 시컨트 제곱으로 보면 이 플러스랑 기호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것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자, 첫 번째 성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상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상수를 앞으로 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10을 뺄 수 있다는 얘기네요. 10 빼고 x의 4제곱 적분.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2를 앞으로 뺄 수 있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시컨트 제곱 x dx.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0 곱하기 이 부분에 대한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거 x의 4제곱, x의 n제곱에 대한 적분 어떤 형태였더라? 여기 네 번째 식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차수에 있는 것을 하나 더해서, 적분은 하나를 더해서 분모에다 내려주고 x에 이 차수에 하나 더한 거를 위로 올려주고 더하기 c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 그대로 가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하나 올려서 5죠?
그것의 역수 5분의 1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x에 4 더하기 1 자,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자 어떤 것의 도함수가 시컨트 제곱이었던가? 탄젠트였죠. 그래서 바로 나오네요. 이거는 탄젠트 x 더하기 상수. 자, 탄젠트 x 더하기 상수를 미분했을 때 이 녀석이 나오니까 c가 붙는 거다. 지금 몇 번째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분배해서 정리해 봅시다. 2x의 5제곱 더하기 10c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탄젠트 x 마이너스 2c 그래서 2x의 5제곱 마이너스 2 탄젠트 x 그 다음에 더하기 8c가 돼요. 자,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8 곱하기 c라고 했을 때 이 c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상수든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임의의 상수예요. 그래서 적분상수라고 하는데 8에다가 c를 곱하든 어쨌든 얘도 상수일 거잖아요. 만약에 c가 1이라고 한다면 8c는 8이 될 거고 c가 2라고 하면 8c는 16이 될 거고 어쨌든 상수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8c라고 쓸 필요 없이 그냥 어떤 상수 c입니다 라고 써도 괜찮다는 얘기. 그래서 정리할 때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아니면 뭐 나는 8c를 이게 갑자기 C가 되니까 또 이상하잖아요. 그럼 8C가 C라는 소리니까 또 이거 이상해요 라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나는 쓰기 싫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C 스타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상수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셔도 돼요. 어쨌든 이런 형태로 지금 이런 형태로 이제 결론을 내면 된다. 자, 그다음 예제 2번 봅시다. 자, 예제 2번은 인테그랄 코사인 나누기 사인 제곱의 적분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앞에서 본 그 표에서는 없었죠, 이런 거. 우리 부정적분 표에서 보면은 이런 건 없었어요. 없는 거는 그럼 모르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일단 아는 대로 써봅시다. 인테그랄 코사인 세타. 지금 변수가 세타인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분모는 사인. 자, 이런 형태예요, 지금. 자, 그럼 우리 삼각함수에서 얘기했었는데 어떤 식이 있었냐면 사인 나누기 코사인. 이게 뭐였나요? 이게 탄젠트였죠. 자, 그래서 코사인 나누기 사인이면은 뭐가 되나요? 이것의 역수니까 탄젠트의 역수라는 소리네요. 그래서 코탄젠트. 그 다음에 사인의 뒤집어진 형태. 역수니까 뭐예요? 사인의 역수. 사인 역수를 우리가 코시컨트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제 미분했을 때, 즉 도함수를 찾으면 이것이 되는 이 함수를 찾아주면 돼요. 그럼 끝나죠. 자, 이거 앞에서 봤죠? 코탄젠트, 코시컨트 한번 찾아봅시다. 코탄젠트, 코시컨트 여기 있네요. 자, 어떤 것의 도함수였죠? 마이너스 코시컨트의 도함수가 이것이 되었다 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코시컨트 세타 더하기 c 맞나요? 그죠? 코시컨트 코탄젠트 네, 이렇게 마무리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예제 3번 한번 봅시다. 예제 3번은 이거 뭐죠, 여러분? 이거 정적분이죠. 정적분 정의가 뭐였어요? 이렇게 아래 끝과 위 끝에 숫자가 있는 것은 뭘 의미했죠?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그쵸? X축 사이의 범위였어요. 그러니까 0부터 해서 12까지 뭘 구하라는 소리? X-12 사인이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것의 아래에 있는 이 면적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정적분하고 부정적분은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고교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 과정들을 배웠다면 같은 걸로 생각하는, 아직도 같은 걸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다른 거죠. 왜냐? 부정적분은 비교를 하자면 부정적분은 뭘까요? 얘는 함수예요. 자, 결과를 한번 볼게요. 부정적분 예제 2번. 결과물이 어때요? 삼각함수죠. 그 다음에 예제 1번도 다항함수랑 삼각함수의 뭔가 컨비네이션이네요. 예제 1번도 부정적분인데 함수예요, 결과는. 그래서 부정적분은 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함수 값이에요.
그런데 정적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적분의 기하적인 의미를 떠올려 보면 면적이었죠. 면적이라는 게 어떻게 함수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값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부정적분과 정적분은 서로 완전히 다른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정적분은 정의가 복잡했잖아요. 우리가 그 곡선 아래를 이렇게 n등분을 해서 직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이 직사각형을 합을 구해서 그 합에 대한 극한값을 구했을 때 정적분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했었어요. 정적분의 정의를. 그럼 정적분은 값을 구하기가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수학자들이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정적분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그래서 예제 3번은 자, 이거를 지금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일단은 소개를 먼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계산하는 방법만 소개를 할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0부터 12까지 x-12 사인이라 했는데 부정적분과 정적분은 성질은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하나씩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상수도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계산합시다. 그러면 자, 여기 정적분이긴 하지만 앞에서 부정적분 계산했듯이 x의 부정적분을 먼저 찾아볼게요. 계산하는 방법만. 그리고 이렇게 네모 괄호를 써줄게요. 그 안에다가 결과를 쓸 거예요. 자, x라고 하면 뭐라 하면 되죠? 얘가 x 1제곱이니까 1제곱에 하나 더하면 2가 되고 그것의 역수 x의 1제곱 더하기 1 해서 2 이렇게 만들어준다 했었죠. 그 다음에 이 아래 끝과 위 끝을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 곱하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 무엇의 도함수가 코사인이었나요?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사인이 되려면.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 0부터 12까지. 이렇게 해서 12를 넣어줍니다. 자, 2분의 1은 이미 있고 x 자리에다가 이 값들을 넣는 건데 위에 있는 값을 먼저 넣어서 이렇게 써줄게요. 그 다음에 뺄 거예요. 아래에 있는 값을 넣어서. 그럼 0이죠? 이게 정적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는 뒤에서 소개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12 여기도 마찬가지 1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12죠. 그 다음에 아래 값을 넣은 것은 뺄 거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70인가요?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12에 마이너스 코사인 12. 그 다음에 여긴 플러스 1. 코사인 제로는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플러스 12. 뭐 이런 형태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뭐 이 숫자를 묶어낼 수는 없고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이제 이게 정적분의 계산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여러분 만약에 처음 봤다면 이런 계산을 했어요. 그 계산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렇게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